고인이 된 김준식 씨는 광산김 씨 예안파 18대 종손입니다. 상주는 아버지를 여의고 종가의 중심을 잃은 슬픔에 침통할 뿐입니다.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 작별 인사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종가의 장례는 예법을 따라야 하지만 평소 검소했던 종손의 성품에 따라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운구행렬은 장지로 떠나기 전 생전의 고인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향합니다. 안동문화원. 종손이 지난해 2월까지 8년을 몸담으면서 안동 선비문화의 전통을 잇는데 열정을 쏟았던 곳입니다. 영영 가셔야만 하시나이까. 남은 우리들은 당신이 닦아놓은 서련에서 당신의 열정을 본받아 안동 문화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생전에 어서 오라 손짓하며 기다려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운구행렬은 마지막으로 종손이 태어나 평생을 살았던 종택을 지나갑니다. 장지는 종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선산입니다. 이승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은 아버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정을 나눕니다. 광산김 씨 예안파가 대대로 지켜온 터전 군자마을은 예부터 군자만 산다는 곳으로 종손 또한 온화한 선비처럼 살았습니다. 장례를 모시고 종가로 돌아온 가족들은 첫 번째 제사인 초우제를 올립니다. 종손의 혼백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의식입니다. 그는 이제 선조들처럼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산김 씨 예안파 19대 종손의 자리도 이어집니다. 조상을 섬기며 집을 찾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종손이 조상 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종손의 삶을 천명으로 여겼습니다. 낙동강 물줄기를 감싸고 도는 하회마을. 지금도 조선 선비의 꼿꼿한 정신과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하회마을은 풍산 유씨가 600년을 대대로 살아온 대표적인 전통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 대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충효당의 한결같은 풍경입니다. 오늘 종가의 시간은 50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바로 두개 하거든요. 식사라 식초. 그 몸에 좋은 거예요. 그거 먹는데 남기가 술적이. 내가 그걸 써요. 그러면 의전용 뭐. 이 집의 주인은 올해 85이 되는 서예 선생의 14대 종손 류영아 씨입니다. 해 뜨기 전 사당의 서예 선생의 불천이 제사를 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천이는 100대가 넘어가도록 영구히 사당에 모시고 제사 지내라고 왕이 허락한 제사로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징표입니다. 이거 두 켜이다. 아, 이것도 물떡이다. 아니다. 이거 충효당의 종부로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도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합니다. 회장 사모님, 이 정부하고 예. 내가 없더라도 정부 큰 제사 때는 꼭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거야 말인데. 야야, 내가 유언해놨다. 네가 천수 우회대놓고 하면은 그런 말. 형님한테 형님 값을 주라 그래라. 잘 봐주세요. 요 내놓. 이제 여기 집안에 형님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와서 이쪽으로 도와주라고. 이쪽부터 놓을까요? 저는 제 아들 걱정하잖아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수 있을까? 누가 딸을 시집 보낼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높아심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저 말씀을 10년 전에서부터 하셨거든. 종가 며느리에겐 떡을 쌓는 일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도록 높이 쌓아야 하기 때문이죠. 종부들이 특별히 공을 들이는 음식의 하나가 바로 고임떡입니다. 이번에 경단 위에 경단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싱크를 놔야 가루가 안 묻어. 그다음 정편 놓고 송편 솔리 넣고. 그 이제 오리가 그죠? 놓고 그다음 그 위에 송편 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종부가 결국 나섰습니다. 이거 넣고 모스 넣고 작가편 넣고 그래 색깔이가. 그러면 두 불, 세 불, 네 불. 나물도 그저 네 불이라 그러니까 11불을 보다 마찬. 예부터 종가의 며느리 교육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혜영 씨는 새색시 시절부터 25년을 시어머니의 봉제사 접빙객 모습을 지켜보면서 종부의 역할을 배우는 중입니다. 류영아 종손은 정갈한 마음으로 서예 선생이 자손들에게 남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하라는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그 전통을 지켜내는 것을 종손의 의무로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이 무르익자 제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귀한 음식으로 조상을 맞이합니다. 유건과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지혜관들. 대대로 내려온 예법을 따르는 건 그것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조상이 베풀어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생전에 지극히 보살펴 드렸듯이 사후에도 정성껏 모시는 일입니다. 500년의 예법을 그대로 지키는 이들의 중심에는
조상이 있습니다. 제배 종소는 몸을 낮추고 마음을 다해 절을 올립니다. 하늘로 올라간 혼과 땅에 묻힌 백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고기 날고기를 올릴 만큼 훌륭한 선조를 기리는 특별한 제사이기에 평범한 제사 음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조상의 높은 덕이 종부의 깊은 정성으로 층층이 쌓인 고임떡입니다. 예부터 가장 크고 숭상하는 제사에는 피가 밴 날고기를 올립니다. 불천이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제사이기에 그렇습니다. 정원관 관세 충무는 신이께 오늘 제사를 올리게 된 연유를 고하는 것으로 제사의 정점입니다. 종소는 조상이 식사를 하시도록 수저를 매의 한가운데에 꽂습니다. 대출 부도 그리곤 조상이 9번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효당은 대청에서 지내기 때문에 병풍으로 제상을 가리고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 엎드립니다.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관들은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춥니다. 모든 예가 끝나면 신리는 다시 사당으로 향합니다. 불천이는 그 가문의 영광이자 자부심이기에 종가에서 누대에 걸쳐 가장 신경 써서 모시는 제사입니다.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종가에서 종부를 맞아들이는 일을 종소는 세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 기제사 때는 7가지에서 9가지 정도 쓰거든요. 근데 오늘 제사는 이제 큰 제사라서 많이 쓰죠, 재물을. 내상 세게 겸상 하나.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인다고 결코 가벼워지는 법이 없는 것이 종부의 소임입니다. 제사가 끝나게 되면 상에 올렸던 술과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조상께서 음식에 복을 전해주고 가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을 이어내려온 풍경이죠. 500년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고 집안이 안녕한 것도 모두 종부의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세월이 변해도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 20살의 시집아 올해 83이 된 충효당 종부입니다. (500년이) 넘은 이 고택이 예한이 씨 종가입니다. 그 단정함이 흐트러짐 없는 선비의 옷매무새를 닮았습니다. 백발의 93 노모와 68 아들이 이곳 충효당의 주인입니다. 매일 하는 운동 시간으로 모자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보고 그 강아지 알지? 무슨 강아지? 요 강아지 풀. 이준교 씨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된 일상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으로 하나
샤. 또 한 발. 샤. 한 발요. 넌 신콩. 얘 것도 그거 아니라며. 넌 신콩. 오늘 그래야 운동이 되죠. 하루 한 번 쓰고 아이고. 안 그러면 오금이 들어붙으면 어떡해. 못 걸어. 좋죠,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생기는 게 옛날에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다녀주셨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 손 잡고 이렇게 다니는 게, 좋죠. 좋고만 그죠. 뭐가 좋아.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중 들어야 하는 아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어머니는 18배 시집와 4년 후 남편을 여의고 행상일로 아들을 대학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머니의 정성이 오늘의 반듯한 아들을 있게 했습니다. 계산하기가 이직이 되면 효과가 안 돼요. 결국은 시대는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게 어버이와 자식 간의 정 아닙니까? 결국은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동으로 내려온 지 4년. 준교 씨는 음식이며 빨래까지 어머니께서 해오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겐 시골 살림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70년) 넘게 살림을 해오신 어머니의 솜씨.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어설픈 솜씨로 끼니 때마다 한 상씩 차려내는 아들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삼계탕. 충효당에 저녁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이준교 씨는 서울의 한 언론사에서 30여 년간 기자로 일하다 안동으로 내려오던 해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처음 어머니 품을 떠났던 그때도, 기자로 이름을 얻었을 때도 어머니를 잊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들 걱정이 먼저인 어머니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버지는 이준교 씨가 첫돌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뭐 아빠 소리도 못 해봤는데 뭐. 제 아버지 가버리고 가히 뭐 할 수 있어. 그래 그거를 붙들을 키우느라고. 지 없으면 내 못 살고 내 없으면 지 못 살고. 아가만큼 기능을 냅두고 뭐 가히 뭐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충효당의 모자 별곡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충과 효가 같이 있는 집이라 해서 쌍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어머니께서 평생 일구시던 텃밭도 이준교 씨의 몫입니다. 그는 까까머리 15살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종손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작곡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질사를 모시고 동성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그냥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하기 싫은 일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계실 때도 평소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포용을 해라. 쌓아놔라. 관용이 바로 최고 미덕입니다. 지금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모시는 일입니다. 기력은 약해지고 혈압은 높아져 걱정입니다. 자, 가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이 가장 명약이라고 믿는 이준교 씨. 그 추억 여행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옛날에 어머니가 다 어머니 손끝으로 밥 메고 콩 메고 그다음에 풀 뽑고 하던 곳들인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머니 옛날에 다녔던 곳, 어머니 옛날에 일하시던 곳, 어머니 옛날에 손수 가꾸시던 곳, 그쪽을 곳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겐 과거의 기억 위에 아들과의 추억을 더하는 나들입니다. 이제 옛날에 그마니까 나머지 그만 3개 아니에요. 백발의 모자는 나들이길에 지척에 있는 친척 댁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언니야. 이거 많이 늙었어. 아이고, 한 몇 년 됐죠? 아마 오래돼요. 가만 우리 못 만난 데가 한 20년 갔다 오고. 대단하죠. 20년을 못 만났으면 대단하네요. 예, 못 만나 내가 꼼짝을 못해요. 뭐. 괜찮아. 오늘 앉아요.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거동이 불편해 전화로 안부만 물었지 왕래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고운 새색시였지만 고단한 세월 탓에 주름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래면 이제 주고 저서로 가 만나지. 저서 가 만나내라. 얘기 모르지. 가히 만날는지 못 만날는지. 자식 앞에선 차마 보이지 못했던 눈물이 나옵니다. 고된 시집살이에도 어려운 살림에도 늘 의지가 돼주었던 이와의 기약 없는 이별이 못내 서글픈 까닭입니다. 다음 여정은 선조의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곳입니다. 효자 할배가 집에서 효행을 하시다가 바로 여름이 되면은 이리로 모시고 와서 여기 모시고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효행을 하시다가 또 그게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효자로 큰 효자로 소문이 나가지고 또 효자 정렬을 받게 되잖아요.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효를 행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이준교 씨. 어느덧 선조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옛날 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제 아랫대가 유지시켜주고 지켜준다면 더욱 좋겠지만은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시류를 따를 수밖에요. 단지 전통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소박한 심정이면서 아주 절박한 소망입니다. 종손과 종부의 취임식이라고 불리는 길제. 제사가 아닌 문중의 축제입니다. 본래 때처럼 화려한 원삼을 입은 종부에겐 봉제사, 접빈객의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살아있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불리는 양동마을. 경주 손씨와 여강희 씨 종가가 550년 전통을 이어온 유서 깊은 반촌 마을입니다. 동방의 5 희연자로 손꼽히는 회제 이연적의 종택입니다. 집주인이 대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미국에서 온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입니다. 조상에게 욕됨을 없게 한다는 뜻을 지닌 무첨당은 손님을 접대하고 문중의 대소사를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All of you, okay? And was so impressed with the place. We didn't realize there was 피터슨 교수와 이지락 중송과의 첫 인연은 25년 전에 시작됐고 유교와 선비 문화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손되신 것은 명예로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 아닐까요? 집 주인은 원하고 원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은 운명적인 거죠. 세상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미국 사시고 계시지만은 전 세계에서 이런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500년 된 집에 앉아서 저는 여기 주인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어떤 말도 못할 감사예요. 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시절에. 이곳 무첨당의 주인인 이지락 씨는 대학 4학년을 빼고는 줄곧 종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가는 옛날 종가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 안정을 위해 왜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그 농업 사회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로서 치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그걸 강하게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죠. 가지다 보니까 어떤 이 집도 이게 농촌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사회 안에 사회가 이렇게 현대 사회가 지금 물질 중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조금은 어루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죠. But it sounds like the idea of Confucianism is being right here, right now, in the present, and how to live your life. Like, and that is that spiritual connection, not spirits, not like that. Yeah.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아, 그게 마음이죠. 마음으로 본다면은. As I understand it, it doesn't have to be contradictory with Christian principles. It's a matter of personal respect for one's ancestors and trying to personally improve one's own introspection. 서양은 물질 중심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치가 전환되어진 문화는 어느 순간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지금 그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듯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10수년 그들과 계속 만나는데 그들의 질문들을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자세들, 그러니까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 그것이 존재할 때,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인정할 때 인간은 자기 가치를 인정하게 되지 않는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이 녹아있는 종가입니다. 500년 넘게 종가를 존경하게 한 것은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꼿꼿한 선비의 기품을 갖춘 이곳, 되게 이황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소슬대문은 늘 열려 있어야 하고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종가의 오랜 법도입니다. 여느 종선처럼 퇴계 이황의 18대 이건창 종선 또한 반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노송정의 아들인 까닭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안 좋은데 얼마나 오진데 오셔갖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가서. 이건창 씨는 이곳 노송정을 지키면서 평생을 학문과 수양에 힘썼던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노년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속전속결인 세상에서 손맛의 비밀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제맛이 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 인내의 시간. 역시 종부가 바쳐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종부는 순수 음식 준비를 합니다. 여인들의 공간인 안채 마당 한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녹다란 건물이 퇴계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종부들에게는 세월이 비껴가나 봅니다. 정성을 다해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여전히 종부의 일상입니다. 종가에 내림 음식은 지금처럼 레시피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종부에서 종부로 손맛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종부가 되는 것은 긍지와 자부심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반가운 손님이죠. 많이 올수록 저희 집에 홍기가 도니까 반가운 손님이죠. 그리고 종가란 언제든지 오픈된 집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묵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집에 문턱이 닳도록 사람이 들랑거려야지 먹을 게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무더위가 시작된 어느 여름날, 갑자기 충효당의 남자들이 의관을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뭐 설하다고 난리인데 뭐가 얼마나 설. 85세 류영아 종손도 두루마기를 갖춰 입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수백 명이 찾아오는 종가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스리랑카에서 승단을 이끌면서 언론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같이 할까요? 실제 명나라 군사를 이끌어오지 못했다. 충효당의 시조가 되는 서예 선생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종손이 주인의 이해를 갖춰 손님께 절하자 스님도 종가의 예법을 따릅니다. 가문을 지키고 덕을 베푸는 것을 중요시했던 선비사회에서 종손의 역할은 그 어떤 벼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우리 집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손은 말 한마디에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먼저입니다. 이 마을은 나한테 20대 할아버지, 20대 할아버지께서 처음 정착에 들어와서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육아의 집성촌입니다. 육아
살고 있는 마을이고. 노종손이 접빈객의 삶을 산 지도 40년이 다 됐습니다. 부정을 없앤다는 의미로 힘껏 바가지를 깬 신혼부부가 숭효당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조카네외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를 온 것입니다. 들어가요? 아니 큰엄 맞아 옷 안 가려요. 맞아 안 가요. 공 받으면 되지. 동원 먼저 받아. 이들 신혼부부에게 종소는 큰아버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63년을 해로한 종손 종부가 이제 인생의 출발점에 선 신혼부부에게는 본받아야 할 무언의 가르침인지도 모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아이고 호인날 걷고 용 사고 뭐 신경 너무 써서 그렇지. 네. 이거 다 일생에 처음 하는데 다 그렇다.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날 너무 고생해가지고 어, 제가 그래. 신혼여행 가는데 한참 고생했어요. 그날 못 갔지. 그 이튿날 갔나. 이튿날 갔는데 그래. 계속 그냥 종부는 20살 신행 때의 기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63년 전에. 63년 전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신혼식도 없고 구은식하고 신랑할 때는 이어서 모두 저 마당에서 모두 예 올리고 절을 그어서 드렸어. 12대 만석군 경주 최부잣집 딸로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숭효당 며느리가 됐습니다. 인물 후원했던 22살 신랑은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평생 봉제사 접빈객을 실천한 종부의 얼굴에도 하루 종일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안채 마당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보람으로 살아요. 서해정부에 보람으로. 몸만 건강하면 이 좋은 집에 봉제사 접빈객하고 얼마나 좋아요. 운명적으로 그 정부로 뭐 왔으니까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래요. 종가는 유학의 선비 정신을 담는 집입니다. 김장생은 조선시대 영남 학파와 쌍벽을 이룬 기호 학파의 거두로 예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신출내기 관료 시절 당대 지성계의 거목이었던 퇴계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던 기대승 종가의 월봉 서원입니다. 은행나무에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노구당.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최고봉인 윤선도 종가입니다. 조선시대 3대 명당의 하나로 불렸던 류이주 종가 운조루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서 어울려 사는 선비 같습니다. (300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명제 고택. 실용과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 구조는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던 윤중 선생의 사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종가의 가치를 우리가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집보다도 그분들의 거기서 뭐 생활하시는 다른 어떤 하드웨어보다도 그분들의 그 삶의 바탕을 이루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소중하고 그 정신이 선비 정신입니다. 한때 무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을 고산서원. 이곳에 지난 6월 도포 차림의 선비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고산서원은 조선시대 학문의 전당이었던 일종의 사립학교입니다. 유생들은 서원에서 스승과 함께 머물며 절제와 규율 속에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배움이 후손들의 삶의 잣대가 됐기에 오늘 후손들이 문중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문중을 대표해서 그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봐야죠. 예, 응구당 주인인데 제가 유일적인 은적이자 하신 어른의 15대 손입니다. 영남하파의 유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유영아 서예종선이 85의 노부를 이끌고 참석하는 것도 몸이 불편한 이근필 퇴계 종선에게 문박 출입을 하게 만든 것도 평생을 올곧게 살다간 선비를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장관이 가야 된다고. 내가 경주 무첨당의 종손 이지락 씨도 마음을 다해 예를 갖춥니다.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정식으로 행보 우리 대산선조 탄신 300주년에 맞아서 이 어른의 학덕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대산선조의 선회과 또 대산선조의 스승, 동료, 선배, 그 제자들의 후손들의 모임이 이렇게 해서 그분을 그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퇴계학을 집대성한 대산 이상정 선생입니다. 270여 명의 문화상에 1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살았던 선생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고유 행사. 선비의 고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200명이 넘는 유학자 집안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행사의 총책임자인 도집내와 번관들이 결정되면 참석한 이들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분정을 작성합니다. 오늘 행사는 제관이 무려 124명이고 이 가운데 종손이 70명에 이르는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분정파는 선조들의 학문적 성과를 가늠하는 것인 동시에 유교 사회에서 가문의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을 맡은 이근필 퇴계 종손이 사당으로 향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헌관을 내시지 마시고. 조선 후기 퇴계학의 중흥을 일으켰던 대산 이상정 선생의 신유입니다. 동생 소산 이근병 선생도 함께 모신 사당. 퇴계 종손은 정갈한 마음으로 향을 피워 신을 정합니다. 조헌관이 신위 앞에 첫 술잔을 올린 뒤 읽는 충문에는 대산 선생의 선비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기 성찰이 없는 선비 정신은 바로 뜬구름입니다. 옛날 선인들 이야기에 사람이 몸이 죽는 것은 다음이고 정신이 죽는 것은 첫째라 했는데 선비는 고든 정신을 쭉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비라고 말합니다. 헌관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합니다. 음복례는 성현의 신위에 올렸던 술과 음식을 먹는 의식으로 복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이께 새로 옷을 지어드리는 일종의 폐백입니다. 그리곤
제사에 쓰인 충문과 피백을 땅에 묻습니다. 모든 행사의 절차가 끝나면 신인은 다시 감실에 모셔집니다. 안동은 학문을 바탕으로 충과 효 그리고 예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그 청정한 모습을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를 좋은 관으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긴 합니다만 제가 귀도 어둡고 귀가 어두니까 또 정신도 맑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수인사도 옳게 못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겸손을 배움의 기본으로 삼았던 대산 선생. 행사는 끝이 났지만 후학들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금구당의 주인 김대중 씨가 바깥 출입을 하고 돌아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사당입니다. 지난 2006년 조상의 신의를 잃어버린 아픈 기억 때문에 출입이 까다롭습니다. (5년을) 수소문한 끝에 찾은 신이 하마터면 300년이 넘은 조상의 흔적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시습지면 무력율로 학지위원은 효에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선비의 도리를 삶의 좌표로 삼고 실천하고 있는 김대중 씨.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경야독을 하면서도 그 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청민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해 보고 이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면 거기에 순응을 안 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높은 빚을 줘도 거기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사립학교였던 동산서원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제법 낭낭합니다. 소년들의 지혜가 오롯이 살아있는 글귀엔 아이들을 위한 배움이 자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믿음 하나 없으면은 세상은 못 살아갑니다. 부모 유신 그 신자가 바로 뭡니까? 믿을 신자죠.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과 나의 말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인 옆에 말씀은 사람의 말로서 법률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법률 이상가 나를 예부터 스승의 가르침은 사람살이의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예절 바르게 생각하라.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좋은 거 물었네. 사람은 살아서는 정신이고 죽어서는 혼백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정신이 나를 마음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세상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있어 빛나는 덕목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겐 엄하고 남에게는 관대했던 선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를 통제하는 기구는 어디 있지요? 일단은 제 머릿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 마음이죠. 네. 선생님 마음이죠.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죽전하고 붙들어지면은 있고
사적무라 나쁘면 들어 빼오래 마음이. 선생님 마음을 선생님이 항상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있는데 딱 잠깐이라도 마음을 안 붙들어 있으면 강원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가본다 이겁니다. 시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가치를 마땅히 따르고 지키며 사는 김대중 씨. 그에게 선비 정신에 참된 가치는 평생을 바쳐 배워야 하는 공부입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 93세 노모와 68배 아들이 모처럼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같이 오신 분이 어디 나오셨죠? 오셨니겨? 아이고, 나가기를 할 땐. 예, 아이고. 마지막 이렇게 많이. 건강하시도. 이게 건강해. 건강치 뭐 연세 적어 있죠. 그래요. 아이고. 뭐 밥을 많이 자셔요. 밥 많이 먹어요. 예. 젊은 시절 어머니는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이곳을 수없이 드나들며 행상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어머니 봉양을 위해선 아끼는 법이 없습니다. 기장 잣살이래요. 4,000원. 어머니 역시 자신을 키우실 때 그러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준교 씨입니다. 점심은 어머니께서 평소에 즐기시는 콩국수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툰 살림 솜씨라 직접 해드리진 못했습니다. 500년이 넘은 고택마루에 백발의 노모와 아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자 속에다가 아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가슴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세월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외가에서 결혼해서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랑 결혼하고 저를 낳고까지 과정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사흘 동안에 쓰신 거예요. 저를 안고. 그리고 절필하신 거예요. 그때는 참 청춘 마음에 제가 그걸 안고 앉았어요. 이틀 밤을 새가감이 꼬부리게 앉아서 어떠니 그걸 옛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눈물방 콧물방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 아버지 일찍이 가버리고 내 살아는 건 말도 못해야 이 집에 살아주고만 해도 고마워. 군자에 나는 15세요. 15세요. 소녀에 나는 18세에 서로 만나 다 못하고 날이 내새는구나. 조반을 들인 후에 후행 손님 떠나세난데 어제 오전 새 손님도 간데 없이 헤어지고 꽃다운 나이에 종가로 시집을 왔지만 혼례가 끝나기 바쁘게 남편은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백발이 된 68배 아들과 살아갑니다. (500년이란) 종가의 시간은 이렇게 멈추듯 흐릅니다.
600년 종가의 밤 풍경은 매일 다른 모습입니다. 고택음악회가 열린 지 4년. 이곳은 문화체험에 손꼽히는 명소가 됐습니다. 고택과 어우러진 음악이 여름밤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건물 자체가 아까 그 관객이 되고 공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음악과 같이 어우러져서 쓰리 테너 그 사람들 그 이태리 그 저 무너진 성 같은 데서 연주하던 바로 그게 우리나라는 이 자리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종가의 색깔 있는 변신을 시도한 이는 김방식 씨.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무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당입니다. 마당에 멍석 깔고 놀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객석이 위가 되죠. 예, 그래서 저렇게 방 안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 마루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부엌에서 아낙네들이 문을 빼꼼히 열고 부끄럽게 내다보고 그것은 전통을 올곧게 지켜온 종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근본에 충실하되 시대의 흐름 또한 받아들이는 지혜로 옛것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종가를 되살리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관동 팔경의 하나로 전국의 시인 묵객들이 모여드는 강릉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선교장의 활례정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백미라고 불리는 이곳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살림집입니다.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선교장은 오래전부터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였죠. 지금도 꽤 인기를 끌고 있는 사극 드라마를 촬영 중인데요. 자, 리허설 큐! 하나, 둘, 셋, 큐! 봐봐, 팔도에서 온 각양각색의 하래품 들여옵니다. 하래품이야 거기서 거기지. 5cm만 낮추면 돼, 5cm만. 이곳 선교장의 첫 주인은 효령대군 가문으로 시집갔다가 남편을 여의고 친정으로 돌아온 안동권 씨와 아들 이내번입니다. 다양한 볼거리는 선교장을 관광의 필수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배우들은 고택에서 촬영하는 일이 조심스러우면서도 행복합니다. 지금 강릉 선교장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회가 거의 없죠. 요즘은 다 오픈 세트로 사극을 촬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고택에 와서 촬영할 기회가 없어서 아쉽네요. 한 장면이 끝나면 촬영 스태프들은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에서 찍었을 때 들어가고 인물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세트랑 연결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세트 촬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이 바로 고택이니까요. 때문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드라마의 힘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옥을 이제 몇백 년 된 집들이라도 아주 오래된 집이라도 촬영을 해보면 사람의 손때가 느껴지고 손맛이 느껴지고 그래서 실내 세트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더 이렇게 야외 촬영하는 그림이 훨씬 더 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수몰 지역으로 지도에서조차 사라졌었던 이곳이 의성 김씨 지촌 종가입니다.
소설 대문을 들어서면 34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고색 창연한 의성 김씨 지촌 종가의 사랑방 손님이 됩니다. (20여 년 전) 이마댐이 건설되자 주인은 종가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촌장을 자처하며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인 김원길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관광객이 오도록 하면 그 관광객이 지뢰 예술촌과 더불어서 지촌 종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가 되고 미슐랭에도 올라가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정보지에 전부 지뢰 예술촌 다 있잖아. 요새 최신 유행가도 부르고 팝송도 불러요. 그거 다 풍류예요. 그것도 모양이 좀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꼭 같이 가면 안 돼. 예? 다르게 새롭게. 안녕하세요. 올해 91 되신 촌장의 아버지 김구직 종손입니다. 그 단소라도 좀 배울까. 이참 씨는 지뢰예술촌의 오랜 직입니다. 들어오세요. 지난 1994년 방송 때문에 찾아왔던 것이 인연이 되어 이참 씨는 이곳을 찾는 손님이 됐습니다. 그때 길이 다 비포장이고 그때 막 여기 시작하셨을 텐데. 내가 내려가요. 내려가지고 데리고 방으로 안 데리고 오고 식당으로 가버려. 안 그러면 대문간에 가가지고 호수를 내려다보고 그 의자에 바람 좋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차를 마신다. 그 무슨 얘기냐?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접근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시집 출판을 기념하는 시낭송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뢰예술촌은 이곳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로 단연 인기가 많습니다. 매화는 안동의 시화로 되게 이황 선생이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그 매화가 이제 8폭 광목에 그려집니다. 8m에다 그래. 6.25 예술이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깜빡 놓치고 있어. 그걸 나는 붙잡은 거예요. 나는 그걸 여기서 해야겠다. 그래야 다른 나라 예술촌하고도 또 달라, 차별화돼요. 한때는 늦도록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가득했을 서당엔 밤을 밝힐 무대가 세워집니다. 지난 1971년에 등단한 김촌장의 시가 낭송되는 순간입니다. 그대 내 가슴에 사철 꽃도 잎도 안 피는 메마른 가시 농크로 남아 바람이 일적마다 소곡소곡 살을 찌른다. 나는 애써 찔레라도 피우고파 찔레라도 피워 가지고파 울어 눈물로 물 준다만 추억이요 한 송이 가시 없는 풀꽃으로다. 이제 관광공사사장 되면서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라고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제가 지금 휴가를 내서 일부러 왔어요. 일부러 왔는데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으로 통하는 지뢰 예술촌. 이들이 밤을 지새우며 시와 인생을 노래하는 것은 박제된 종가를 거부하고 사람과 자연의 어울린 공간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안동의 다른 곳에선 일생을 올곧게 살다간
선비의 삶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안동댐 입구 왼편에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다들 보셨죠? 아이고 봤죠. 아이고 지도 저 올라오다가 그 안동댐 입새에 그 올라오더면 기아집 크다 한 거 그거 말씀하시지 않니까? 야, 그게 뭐 크도? 아이 왜 그만하면 크다지 않더나? 기와 지붕만 크다 하고 뭐 빌어 먹을 것도 없더라마는. 상해인 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용 선생 등 가족 친척 네 분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손이 부와 명예를 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임청각은 종가로서의 면모를 잃었습니다. 바로 이상용 선생이 100년 전 조상의 신의를 마당에 묻고 만주로 떠난 것입니다. 3대가 독립운동가로 하니까 또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동생 사위 전부 다 사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독립운동가. 이러니까 사람이 몽땅 없어졌다. 한땐 대문 앞까지 배가 닿았을 정도로 영화를 누렸던 99칸 종가. 임청각과 선비의 지조로 세상의 풍파에 맞선 종손의 얘기가 뮤지컬의 소재가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이런 역사와 인물 그리고 스토리가 가장 많이 감춰져 있고 그다음에 비장되어 있는 것이 종가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희소한 자원을 차별화시켜서 이것을 보급화만 된다면은 세계 속에 내놔도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콘텐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인공 김락은 바로 이상용 선생의 처제로 일본 순사에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찌 선비된 도리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단 말이냐. 김락의 시아버지는 퇴계 선생의 후손으로 평생을 선비로 살고자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항증 씨는 선조들의 뜨거웠던 삶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네 놈들이 선비의 정신을 모르는구나. 선비의 정신이라. 웃기는 소리.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인 것을. 김락을 여인의 몸으로 시대의 아픔에 분노하고 앞장서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선비 정신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600년 동안 풍산 유씨의 삶의 터전이 된 하회마을.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종가 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10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종가가 있어서입니다. We've only just arrived in here. It's certainly quite wonderful little spot. It's absolutely fantastic. So quiet and peaceful and interesting to see the houses in the village. 그동안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좀 갑갑하고 좀 지겨운 감이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둘러보니까 아주 마음도 풍요롭고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게 참 반갑고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 느낌이 좋아요.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세상의 변화에 종가들도 빗장을 열었습니다. 체험 아니면은 어디 밥 한 끼 잡수러 멀리 이리 오시기 어렵잖아, 이제. 이리 좋은 데 오셔가지고 두루두루 잘 둘러보시고 얻어갈 게 있으면 많이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의 생가로 유명한 노송정에서 전통문화 강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로 차 한 잔이라도 정갈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네 종가의 손님 맞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녹차도 드시면 하고 있는 사람과 매주 형님 전개에 나오가 매주 사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설 곳을 찾는 종가들. 노송정은 세상의 순리에 맞춰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얘가 흔들리지 않은 만큼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쳐야지. 접빈 달에는 서로를 공경하는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가장도 가르칠 때 잘하시죠. 자, 두 손 해서 형님께 형님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지요. 평생 접빈객의 삶을 실천한 종가들이 그것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1시간 같이 앉기 위해서 3시간 전에는 움직여져야 이 물 한 잔이 되거든요. 오고 간다는 의미에서는 만약에 일이 왔으면 마음으로 일을 줄 수 있는 마음이면 접빈객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정의 그 체험비나 숙박료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받되 그거보다 더 잘해주는 마음. 이게 요렇게 가야 예전엔 혼례보다 중요시 여겼다는 성년식. 여자들은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 해서 기리라 불렀습니다. 여자 나이 만 15세가 되면 계례를 올려 어른이 되는 의미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옛 선민들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태어나며 있어 주저하며 머물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 옳은 것은 절대 굽히지 말고 잘못된 것은 어린 아이에게라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만 20세가 되는 남자들의 성년식 관례. 관례를 치르지 않으면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년이 되는 김도환인가? 예,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성년이 되는 박선일인가? 예. 도환이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신중을 하면은 좋은 인재가 될 것 같아. 훌륭하게 잘 자라기를. 자를 신중으로 하겠습니다. 삼가 신자에 무거울 중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례자에게 새로운 이름인 자를 지어주는 것 또한 그가 성인이 됐음을 알려주는 의식입니다. 신동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동도 아주 좋은 자예요. 저 박선일은 지금부터 성인이 됨을 알리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선생님께 받은 가르침을 고이 간직하여 자식된 도리와 배움을 실천하고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문중의 축제날입니다. 학덕 높은 선비들도 초대했습니다. 관례를 혼례보다 성대하게 치르는 것은 장차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라는 뜻에서입니다.
오늘도 안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10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이곳 수혜당을 한옥 체험장으로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상입니다. 방 청소할게요. 6개 방 더 해야 돼요. 어제 손님이 다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다 청소를 하고 지금 이제 아침 설거지도 아직 못했어요. 아침 설거지는 이제 오후에 하려고. 선조들이 대대로 살던 집이 우리의 옛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었지만 지금은 제법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시간제로 해갖고 제가 1시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각 사이트에 여행란이 있었어요. 제가 여행란에 다 들어가서 1시간마다 계속 글을 올렸어요. 신문이나 방송 매체, 잡지 이런 데서는 새로운 안건을 찾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안건의 문구가 있으면 그 기사화하는 거다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찾거든요. 골자가 뭔데? 안동의 여러 고택 중에서도 수혜당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과 지혜를 배우고 갑니다. 고택 체험 오시는 도시인들은 큰 대문을 들어서시면서 선조분들의 느긋함 이런 거를 배워가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녁에 이제 텐마루에 앉으셔서 어렸을 때 추억담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고택 체험들이 다 제자리를 잡아가면 지금 살고 있는 빨리빨리가 조금 더 풍요로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 8월 중순 서울 청량고등학생들이 선비의 고장 안동을 찾았습니다. 첫 여정은 퇴계 선생을 모시고 있는 도산서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고등학생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입습니다. 처음. 태계 선생님 밑에 모셔놓은 공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나도 태계 선생님과 같이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모든 선비들이 퇴계 선생을 닮고자 한 것은 단순히 학문의 깊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른 인간이 되라 가르친 스승이셨습니다. 또 그 가르침의 실천자이셨기 때문입니다.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참배하는 알묘제례가 여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지난 1996년. 그리고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알묘하는 것은 이들이 처음입니다. 알묘는 성년에게만 허락됐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밑에 모셔놓은 1년에 만여 명이 다녀가는 선비문화체험의 다음 일정은 퇴계 종가. 30여 년을 꼬박 교단에 몸담았던 이금필 중손이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올해 80이 된 종손의 일상은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는 불가종 포발 죄다 째념하라. 틀 것만큼도 못났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라. 그것을 종손의 도리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접 쓴 글씨에도 옛 선비들이 경계로 삼았던 인생의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씨는 뿌린 대로 걷어들이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걷어들이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걷어들인다. 그런데
여기다 선을 뿌리면 선을 거다 드리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다 드립니다. 아무래도 선비들에 대한 그런 생활이나 그런 걸 좀 배우다 보니까요. 제 마음도 경건해지는 것 같고 좀 생활이 많이 흐트러진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살 때도 선배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닮게 노력하고 그 착한 마음이랑 겸손한 자세를 배우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학덕을 겸비했어요. 학문뿐만 아니라 도덕도 겸한 분을 우리가 선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행동함에 있어서는 또 의리와 범절 있게 행동을 한 분들입니다. 이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부의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경당 종택입니다. 올해 74신 장성진 종손 또한 넉넉지 않은 종가의 살림을 꾸리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종가는 아버지의 몫이라 위면했다가 환갑을 앞둔 늦은 나이에 종손이 됐습니다. 이 종가의 종손 자리는 내하고는 거리가 먼저는 이국의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젊을 때부터 종소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나는 참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집을 맡아가지고 엄청나게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손 맡은 지가 한 20년 좀 됐는데 지금은 뭐 좀 남의 종손과 같이 생활하려고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나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경당 종택에 종손 아버지의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종손은 크기와 높이를 일일이 맞추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사 음식은 마음과 정성을 먼저 올리기 때문입니다. 요령과 기교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지금 내려오던 이것도 미풍양수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걸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 종손일 할 때는 안동 각 종가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안동에서도 종가임하고 50집이 50집이 있는데 한 집 내 혼자뿐이에요. 아까 저 부자만 보이더니 경당 종택은 최초의 한글조리 서인 음식 디미방을 쓴 정부인 장 씨의 친정으로 종가 음식이 유명합니다. 종부는 제삿날이면 화로에 불을 담는 일을 5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제사에 올리는 향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연자 피었나? 예. 아버지의 신의가 모셔지면 제사가 시작됩니다. 조상의 높은 덕을 기리며 예와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맛보시라 청합니다. 최근에 경당 종택은 이 제사와 내림 음식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들 집에 와서 체험을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인데도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으로서 한번 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보급하고 또 후세에 안 잊혀지도록 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해법입니다. 조상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보답으로 못다한 효를 다해 올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유서 깊은 종가에는 그 집안 고유 음식이 있습니다. 전주류씨 정제 종가는 송화주가 그것입니다. 스물세 살 새색시는 혼례를 올린 후 1년 반을 남편과 떨어져 시어머니 밑에서 종가 살림을 익혔습니다. 특히 가양주 담그는 솜씨가 좋았던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송화주였습니다. 제가 어른 돌아가시면 나는 이 술을 안 만들어야지, 사서 써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어른이 돌아가실 무렵이 되니까 저도 그걸 못 놓겠고, 제가 살아보니까 어른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요.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이고, 또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한테 정성으로 대접하는 거죠. 술 한 잔이긴 하지만 거기에 담긴 어떤 정성을 대접하는 거죠. 하지만 쌀 한 마를 빚어도 7뒤밖에 얻지 못하고 숙성시키는 데만 100일이 걸리는 귀하고도 까다로운 술이 송화주입니다. 때문에 종부의 가장 큰 고민이 맥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술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그 오랜 기다림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는 그 직장 다니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브랜드화를 하면 좀 더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제가 되는 거는 이러다가 명맥이 끊어지는 거는 아닌가. 예. 진성희 씨 하계종가에는 경사가 있나 봅니다.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든 금줄이 쳐져 있네요. 손주가 없으니까 내가 조상한테 대를 못해서 덕절을 했는데 덕절을 면하는 거다고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저 마당에 와서 춤을 못 추고 박수를 치면서 말이지 뺑뺑 몇 바퀴 도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좋았는지. 다 맞는 소리래요. 다 맞는 소리. 예. 종가에서 대를 이을 후손이 태어난 것만큼 경사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때문에 요즘은 종부가 솜씨를 발휘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내림 음식이 빠질 수는 없겠죠. 이번에는 하도 힘들어가지고 니는 잘 있거라 나는 몰라 그것도 담아놓고 보지도 않았어. 그래도 지대로 됐어. 맛이 없어도 말 못해. 술단지 니대로 되라 그래. 오늘은 종가를 사진으로 기록 중인 이동춘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유교 문화를 아직까지 중요시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종가라서 주로 종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동춘 씨는 한옥의 아름다움에 반해 4년 전 안동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혹시 한 50년 믿었어. 수졸당 15대 종부인 윤은숙 씨가 시어머니에게서 건진국수를 배우고 손님상에 올린 지도 5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럼 안반 크기하고 관계가 되네요. 안반에 맞춰야 되지. 건진국수는 고그릇 썰어서 퍼지기 전에 국수만 건져가지고 맹물에 안 그러면 육수에 나서 먹기 때문에 많이 줄지 뭐 건진국수는. 그렇지만 이제 사랑에 귀한 손님 오시거나 하면 제사 때나 건진국수하고 안으로 여자들하고 뭐 저 일하는 사람들하고 너른 국수 너라고 너른 국수.
건중국수는 건져서 육수에 말아먹는 국수이고 누룽국수는 보통의 칼국수처럼 그대로 끓여 먹는 국수입니다. 바닥이 비칠 정도로 얇아진 반죽은 종부의 능수능란한 손놀림에 고르게 국수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이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건중국수는 면발이 삶아지자마자 재빠르게 찬물로 헹궈내야 제맛을 냅니다. 지금도 수졸당에서는 6월 보름 유도 차례에 조상께 건진국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졸당 국수는 한지가 오래돼요. 저 문서로 있는 거는 한 근 100년이 되고 제가 와서 국수 한 지가 근 50년이 돼요. 6월 보름날 꽃 같은 유형으로 6월 보름날 한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반죽이나 뭐 모양새나 또 제사 차릴 때는 똑같아요. 지금하고 50년 전하고 똑같이. 수졸당에 자랑하는 또 다른 내림 음식은 명태찜입니다. 옛날에 어른분들이 참 어려워 오셨어.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줬었는지 그냥 생각해봐요. 치자색과 고명들의 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맛이 부드러워 일품 요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수졸당의 정갈한 내림 음식으로 차려낸 밥상입니다. 그 500년 전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그걸 후대 차종손한테 물려주고 또 차차종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현재의 종가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었고요. 그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분들이 간직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곳에서는 경상북도와 함께 종가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장과 인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진행 중인 종가 명품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뭔가 이렇게 성공한 별들 아니야 이렇게 그 다섯 형제가. 지난해 1차로 12종가를 정하고 각 종가 고유의 특성을 살린 문장을 완성했고 올해는 40종가의 문장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위로 올리는 건 지금 해놓고 저쪽 거는 지금 위로 올라져 있긴 한데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열린 대문. 종가의 문을 열고 대중과 소통하자. 그래서 저희 상징적인 문장의 그 틀은 유럽에는 방패형을 주로 많이 쓰거나 원형을 쓴다거나 하면 저희는 이 열린 대문의 틀을 양쪽에 다 이렇게 모티프로 가져가고 그 안에 종가들의 이야기를 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종가 포럼.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종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가문 고유의 문장과 인장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장 개발은 정신적 유산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종가 브랜드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종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무형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종택스테이라든지 종가의 음식, 종가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공예품들 이런 것들이 대중과의 접점에서 이 상징적인 문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리산 자락,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200여 년 세월을 함께 어우러져 살아온 운조루입니다. 이곳 백미 중 하나는 자연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 어디에서도 막힘없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운조루의 상징, 바로 쌀뒤주입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있다는 타인능의 뒤주는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웃을 위한 종가의 속 깊은 배려입니다. 그 타인능에는 그따가 쌀을 하나 이어놓고 우로 채통을 잠가놓고 밑으로 조금씩 내다 묻게 있어요. 우로 내가면 한 사람이 많이 퍼가쁜 게 골고루 못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씩 내다 묻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조 때는 그랬는데 예전 때부터서 공추를 다 하고 신경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끊어졌네요. 지금은 종가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99칸 종가를 건사하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그렇다고 선조가 대대로 지켜온 운조루의 정신,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한 거 써놓고 잘 잤어? 네. 음료수나 좀 잡수기. 많이 주셔서 잘 먹고 있어요. 다음에 또 주시오. 우와, 잔 넘치겠는데요. 많이 잡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오세요. 잉? 그래죠. 원래 두 코스 돌아야 되는데 어제 하나밖에 못 가서 되게 섭섭해가지고 오늘은 어르신 곁에서 잔일이나 좀 할까 하고. 고맙네요. 네. 스물한 살에 시집와서 운조루와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60여 년. 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종부는 손님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습니다. 운조루의 노 종부가 정성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곳은 조선시대 정승만 17명을 배출한 명문가 동래 정씨의 집성촌입니다. 500년 동안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종가는 1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무상으로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기부했습니다. 가문의 후손들이 종가와 땅까지 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상은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별 의미가 없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문화재로 등재된 이제 집만 내놓고 그래도 되는데 집이 그냥 집만 우뚝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먹고 살고 그런 근거가 있는 거니까 농지고 뭐고 지금 현재로 소유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해합니다. 5,000평이 넘는 땅은 지금도 자연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생명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어도 고택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보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넷인가? 이종천 장군네. 거기 조당들은 지금으로 치면 1,000억도 넘는 재산 팔아갖고 그 신흥부가 낳게 되온 거 아니에요? 형제는 물려받은 재산에 기대 영화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종가를 돌보는 일도 늘 직접 했습니다. 겨울에 난방, 또 급탕, 목욕물 비고. 우리 보일러를 비워줄게. 조금만 더. 이게 우리 보일러. 아궁이. 이곳은 시간이 비껴서 있습니다. 모두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종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 정말 불러 앉았길래 뭐 먹나 하고 얻어 먹으려고. 귀농본부는 아예 종가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치기 걱정이지. 이름이 손은 털 거고. 종가는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온 땅이 없었다면 종가의 역사도 사라졌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땅을 기부하고 농촌 공동체를 살리는 터전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지금 임계시 나이 한데 그런데 저희가 농사에 좀 많이 초점을 갖추고 있으니까 저희 쪽을 선택을 하시고 이쪽 땅들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마을이 농사로 좀 많이 보존이 되었으면, 농사만 문화재만 있고 농사가 없으면 그 자체가 유물로 남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을로 좀 보존이 되기를 희망하셔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500년 넘게 종가를 지탱해온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입니다. 우리가 마련한 것도 아니고 조상 쪽부터 마련한 거고 이러니까 잘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끝에 그럼 없어지진 않고 언제든지 우리 후대래도 또 그냥 이름만 남아 있고 정신의 들고 정신의 집 거기 가면 지금도 있어 이렇게는 만들어 놓자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경북 상주에 있는 풍양조씨 종가에서는 해마다 8월이면 아주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죽는 사람이 그 사람 어려운 걸 도와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참가자들의 이름표에 성씨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뭐 전기 배선실 뭐 이런 구멍이 있어. 일하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게 바로 호연직이다. 모두 전국에서 모여든 풍양조 씨의 후손들로 벌써 30년째 하고 있는 뿌리 교육입니다. 4박 5일 동안 풍양조 씨의 후손으로서 알아야 할 가문의 역사와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눈을 감고 자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는 뭐고 내 삶은 그건 뭐냐. 나는 심보를 바로 쓰고 마음을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참을 인자 한 템포는 주는 참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 세상 그 해나가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느냐. 1820년 10년경에 세워졌다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세워진 집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의 자료로 문화재가 지정된 곳입니다. 종가의 유적을 안내하는 이 사람 또한 뿌리 교육의 1기 졸업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대문간채, 한안채, 안채, 또 광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집은 그런 것들이 아주 소실 안 되고 가만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2학년 맞춰 군대를 갔다 와서 방학 중에 할아버지의 손에 강요해서 끌려왔습니다만은 그때 일기 처음이었습니다. 한 5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에 만났던 일가 친척들을 지금도 연락을 하고 또 뭐 한 3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만나면 너 누구 아니냐라고 깊은 그런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죠. 처음 들어올 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마치고 나면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선조들이 추구했던 이상에 매료됩니다. 풍양조씨 문중에서 뿌리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옛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너 일어나고. 이 집은 의암고택인데 이 전체를 전부 다 통틀어서 당호를 의암고택이고 이 사랑채는 이루당이고 당호가. 그런데 야 용호일 댁을 왜 불러하면 야들 큰 집이라 이게. 집 관리를 이제 풀이 많고 이렇잖아. 청소도 안 되고. 그러거든 오늘 저녁에 내려가가 양인당 가서 용헌이 보고 집을 너 큰 집을 왜 그래 놨나 하는 막 공책을 추궁을 하라고. 그래. 올해 참가한 후손이 50여 명. 지난 29년간 1000여 명이 거쳐간 뿌리 교육은 풍양조씨 문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저는 나중에 시집 가서 풍양조씨를 떠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나중에 시집 가서도 저희 가문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조 씨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제 제가 조가인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전 다시 풍양조씨로 시집을 못 오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그냥 막연하게 나 혼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왔던 삶이 이제 조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그런 영향이 모두 모여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4박 5일간의 교육이 끝나는 날 모두 조촐한 파티로 자축을 합니다. 하지만 30년 뒤, 50년 뒤에도 풍양조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모임입니다. 경주에 있는 양동초등학교. 12년 전부터 이곳 학생들은 무첨당 주인 이지락 종손에게서 한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보다는 너희들의 생명을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거야. 바로 앉아라. 어떻게 앉아야 돼? 왜 알면서 안 해?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종손에게 학문은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 종손은 그것이 이 시대 종가의 역할이고 선비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기술을 담는다면 그 기술은 국민들을 해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인성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 대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아이들이 배우는 기술이 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년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올곧게 지키며 살아온 종가. 그리고 소슬대문 빗장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종가. 모두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에 충실하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로 옛것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것. 온고이지심. 그것이 오늘의 종가가 지녀야 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